폭염이 길게 이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연일 강도를 더하며 신기록을 쓰고 있어 걱정입니다. 어제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사상 처음으로 42도를 돌파했는데요. 이제는 극한 더위가 서쪽 지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7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 경보로 뒤덮여 있습니다. 특히 최고 단계인 중대경보가 확대하며 영남과 전남 일부 지역에 내려져 있는데요. 낮에 열기가 밤더위로 이어지며 곳곳에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출근길 현재 서울 기온은 26.6도로 12일째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고 강릉과 제주도 27도 가까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며 한낮에는 서쪽 지방도 기온이 크게 치솟겠고 극한 더위가 전국 내륙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37도, 광주와 대구, 양산 39도에 달하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온열 질환 예방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폭염 속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절기 입추가 들어있는 이번 주 서울 낮 기온이 37도 안팎을 유지하는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과 남미, 독일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부동산 증시 점검 회의를 엽니다. 순방 기간에 있었던 국내 증시 급등락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응하며 국정 복귀의 속도를 내려는 걸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 순방을 떠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국내 주식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는 회의를 엽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한성수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순방 기간 급등락을 반복했던 코스피 상황을 점검하고 변동성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대책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범위를 포함해 공급 대책 등 전반적인 내용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논란이 됐던 국내 현안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국정 복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 다음 날부터는 산업부, 기후부 등 부처 업무 보고도 이틀간 이어갑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포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7박 11일간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약간 이례적인 간담회이긴 한데 제가 남미를 갔다가 어딘가에서 급유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기가 못해서.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는 글로벌 AI 기업으로부터 9,5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고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분야 도약 의지를 밝힌 샌프란시스코 행사가 꼽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이어진 남미 3개국에선 우리 외교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로 넓히고 자원 외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기묘한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확고히 다져놓았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각종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과 청와대, 내각 개편 등 집권 2기 국정운영 구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후속 입법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이 공포될 예정인데요.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오늘 청와대 앞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휴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위원들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실대범죄 전권 송치 법안을 늦어도 다음 달 중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대범죄는 저희가 공동 발의 지금 요청 중에 거의 다 발의 단계에 이르렀고요. 등등에 필요한 조직법 관련된 것도 즉시 발의해서 즉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권 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겨 확인하는 제도인데 민주당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개 범죄에 한해 전권 송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정부는 앞으로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연일 큰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로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이들은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라며 악법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민생 치안과 사법 질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결국 정권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헌법소원은 물론 가용한 모든 대응 수단을 총력 가동하여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자며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YTN 최명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대공습 보류를 발표한 뒤에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은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물밑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치열한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놓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새로운 협상이 하루 뒤에 시작된다고 조금 전 예고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조금 전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현지 시간 월요일 오후부터 이란과 새로운 협상이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이며 비핵화에 관한 합의도 이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날 오만과 해협 관리 관련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는데요.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 국영 TV 인터뷰에서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새 항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측 항로도 남측 항로도 아니지만 양국 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수호하는 항로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전면 개방이라는 조건은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내 보수 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여전히 쥐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협상 중지안을 이란이 수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مسدود هست و هر گونه تردد در تنگه هرمز با اراده نیروها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취소했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고위 국방 외교 당국자들이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내용도 전해졌네요. 네, 이스라엘 채널 12방송의 보도인데요.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 작전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도 포함될 예정이었다는 게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개시를 약 24시간 앞두고 전격 철회했고 이스라엘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을 비롯한 다른 고위 관계자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보고서야 이란 공습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취소 발표를 보고 처음에는 이란을 안심시키려는 일종의 기만 전술이라고 생각했다가 결국 미국 파트너들과 연락이 닿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의도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기류 속에 언제든 순식간에 또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보고 군이 계속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네, 가자 지구에서는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무장 해제에 동의했다고 발표해서 종전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현장에서는 발표 뒤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이 일요일에도 이틀 연속 가자 지구를 공습해 최소 1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졌다고 현지 의료진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يعني احنا اليوم ضحكوا علينا بهدنه مين اللي عمل الهدنه قالوا هدن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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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وين الهدنه قتلونا موتونا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휴전 합의안과 관련해 백악관에 심각한 안보 우려를 전달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하마스가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지만 이스라엘은 공습을 강화했다고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과 철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종전협상, 가자지구 휴전협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두 전선 모두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앞바다에서 270여 명이 탄 여객선에 큰 불이 나 4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불이 나자 많은 승객들이 바다로 뛰어들었고 22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바다 위 여객선이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 거대한 연기를 내뿜습니다.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마두라섬 인근 해상에서 현지 시각 오전 6시쯤 여객선에 큰 불이 났습니다. 승객과 승무원은 271명. 배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고 겁에 질린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구조를 기다리거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인근에 있던 선박 등의 도움으로 220여 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0여 명은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길이 160m, 폭 25m인 이 배는 동자바에 있는 인도네시아 제2도시 수라바야에서 남술라웨시주 마카사르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여객선 운영사는 선장에게서 화재 발생을 보고받은 뒤 통신이 끊겼고 수색 구조대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엔 구조대와 구조선 등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KSA Permadi saat ini melaksanakan operasi SAR kecelakaan kapal Mutiara Perindo 2 yang mengalami kebakaran di utara Pulau Madura. 당국은 수색 구조를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17,000개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항공기와 함께 선박이 주요 교통수단이지만 느슨한 안전 규정에 실제 승객 수가 명단과 다른 경우가 흔하고 기상 악화나 화재 등으로 사고가 잦습니다. 2018년에는 북스마트라주 화산 분화구 호수에서 200여 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해 167명이 숨졌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